안녕하세요 여러분. 월급 루팡즈 시간 돌아왔습니다. 저는 린스타고요. 오늘도 하나금융투자의 해외 주식 영업팀 테디 연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두 번째로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는데 네네. 오늘은 아쉽게도 이스타가 없어요. 네, 어디 가셨는지. 많이 아쉬우신가요? 뭐 그렇게 아쉽진 않고. 이스타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둘이서 오붓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그 소개해주실 기업이 보니까 자동화 솔루션 관련된 기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로크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네. 어떤 기업인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자동화 솔루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알았죠. 네, 그러니까 뭐 한 불과 뭐 한 10년 전에도 막 이런 얘기가 있었고 한 5, 6년 전에도 무슨 뭐 아디다스가 뭐 독일에다가 공장 자동화 공장을 지으면 네.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그 저기 뭐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공장에서 뭐 한 10,000명, 20,000명 공장에서 지을 거를 한 2명이서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인건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도 중국에다 공장 지으면 괜찮았는데 중국 인건비 올라가니까 또 동남아로 가고 또 동남아가 또 인건비 올라가니까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뭐 고민들은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가 또 와버렸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네. 오면서 사실은 이 공장 내 집단 감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러니까 기계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아직은 기계가 못 하는 일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타이슨 푸드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네네. 그 고기 유통하는 소개해 기업인데, 주셨어요. 예, 그거는 이제 도축을 하는 게 기계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노동자들이 다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서가지고 고기 이렇게 넘어오면 계속 칼로 치고 하는. 네네. 거기서 뭐 한 몇백 명씩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기술력이 점점 올라가면서 공정한 솔루션을 굉장히 많이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지금 이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농담 삼아서 뭐 개인들이 보복 소비를 한다. 그동안 이제 뭐 여행도 못 가고 뭐도 못 하고,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돈이 쌓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돈이 막 쌓인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보복 소비를 한다고 뭐 플렉스 뭐 하고, 그쵸. 네, 그런 거 마찬가지로 네. 기업들이요 지금 돈이 되게 많아요. 음.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가 정상화되면 코로나 때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기업들이 뭐 투자를 못 했잖아요. 네. 예,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불확실성이 많으니까 사실 뭐 그 실적 예측치도 뭐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뭐 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정상화가 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면은 분명히 이 기업들도 보복 소비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거죠. 그동안 못했던 현금 쌓아놨던, 특히나 뭐 채권 뭐 금리도 싸고 하니까 채권도 많이 찍었고 네네.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뭐 사사주 판 기업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업들 돈이 되게 많은데 보복 소비를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얘네들이 어디다가 할 거냐. 이게 또 기업 단위의 소비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스케일이. 개인하고는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플렉스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 초점이 저는 공장 자동화에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공장 자동화 솔루션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은 기본적인 전제로 네. 깔고 가는 거고, 또 그 밖에도 이렇게 그 기업들이 엄청난 보복 소비를 하게 될 건데 그 투자금이 설비 투자 쪽으로 많이 몰릴 거다. 그렇죠. 설비 투자를 이제 그동안 미뤄왔던 게 많으니까 그걸 할 건데, 네.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예전에는 뭐 그냥 어쨌든 간에 뭐 그 사업이 성장을 하면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이게 노동 집약적이 편하기는 한데 그냥 사람만 쓰면 되니까. 네. 근데 요새 뭐 일자리도 그런 일자리를 또 많이 안 쓰려고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다 공장 자동화를 시켜버리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장 자동화 기업 중에서도 이제 어쨌든 간에 미국에 있는 제일
좋은 기업, 제일 큰 기업. 제일 큰 기업인 예, 거죠. 그게 이제 로컬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시가총액도 그렇고 이제 뭐 기술력이라든지 어. 솔루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공장 자동화는요 사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독일 그리고 일본 이런 데가 강해요. 네네. 예, 그 뭐 지멘스 같은 데가 있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미쯔비시라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그렇죠. 있는데 미국에 주목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그 미국에 이제 그러면 설비를 투자할 기업들이 뭐 크면 클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미국의 이제 일단은 전기차 붐이 일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테슬라는 뭐 그렇고 뭐 포드 같은 기업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 설비를 늘리겠죠. 네네네. 당연히 늘릴 건데 어떻게 늘릴 거냐? 자동화 시키겠죠. 공장 자동화. 그렇죠. 그 외에 뭐 걔네들뿐만이 아니고 뭐 2차 밴드, 3차 밴드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그런 애들도 다 그런 걸 한다라고 한다면 어디 거 쓰겠어? 메이드 인 USA 써야죠. 예, 그 GMS나 이런 거 갖고 와 쓸 수는 없잖아요. 아 자사의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그런 이제 자동차 기업들이 네네. 굉장히 큰 투자를 할 건데 그거를 당연히 그러면은 뭐 이왕이면은 뭐 당연히 여기 로크웰하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일리 있는 어떤 그렇죠. 예상인 것 같아요. 네. 네. 두 번째로는 또 많이 들어본 얘기. 어떤 반도체 쇼티지죠. 예. 예, 뭐 반도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도 불러가지고 얘기도 했는데, 그래갖고 뭐 우리 뭐 나라에서도 뭐 기업인들 다 가가지고 뭐 투자 약속까지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몇십 조 막 투자한다고. 그러면 또 그 시설 같은 경우에도 공장 자동화는 분명히 필요할 거란 말이죠. 반도체 생산 시설. 그렇죠. 생산 시설. 쓰이는 자동화 솔루션이다. 거기도 이제 설비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 건데 그러면 거기 누가 쓰겠냐? 그럼 전 당연히 또 바이든이 미국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예, 당연히 로크웰하고 해야죠. 그래야죠. 별 수 없죠. 별 수 없죠. 할 수 네네. 없어요. 뭐 그렇네요. 독일은 독일에서 뭐 유럽에서 하면 되고 일본은 뭐 일본에서 하면 되고.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제 왜 이 공장 자동화 솔루션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는 정말 확실하게 이해가 됐거든요. 네. 이 로크웰이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예, 로크웰이 뭐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죠. 지멘스 이러면 다 알잖아요. 네네. 로크웰 그럼 뭐 로크웰이 뭐야? 저도 몰라요. 네. 예, 그렇게 뭐 느끼실 분들도 많은데 네네. 로크웰은 190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오, 역사가 상당히 굉장히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처음에는 이제 전기 모터 속도 제어 장치.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모터가 만들어지고 뭐 모터를 막 어쨌든 속도를 제어해야 돼요. 계속 돌아가면 안 되니까. 네네. 그 제어 장치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제어 이쪽으로 쭉 하다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 굉장히 미국이 아니 전 세계 역사와 함께한 기업이에요. 네네네. 그 알렌 브래들리 브랜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그 되게 유명해요. 그 공장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는 그런 이제 브랜드인데 네네. 거기서 이제 디지털 동작하는 전자장치라는 게 PLC라고 있거든요. 예, 뭐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PLC라는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들어봤어요. 많이.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네. PLC를 어디서 들어보셨을까?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거를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 그러니까 로컬 오토메이션이고. 네네. 그리고 1920년대 라디오 보급될 때 부품 당연히 로컬에 들어갔고 제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됐던 다양한 장비들 전쟁 장비도 이런 제어가 중요하니까 네. 거기에도 로컬 제품이 다 쓰였고 아폴로 11호 거기 부품에도 들어갔고 정말요? 1950년대 TV 보급 텔레비전에도? 그렇죠. TV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로크웰 브랜드를 로크웰이 다 사용이 되고 있었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네. 1970년대 1970년이면 지금 50년 전인가요? 50년 그렇죠? 50년 전이죠. 50년 어느덧. 예, 50년 전에 전 세계 최초로 공장 작업장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뭐 하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뭐 자동화 솔루션인 거죠. 그 공장의 기계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을 시켜서 그러니까 인터넷이 처음 생길 때도 사실은 이 알렌 브래들리가 역할을 한 거고 그 공장에 있는 뭐 이 기계를 뭐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하면은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이제 뭐 최초로 만들어서 공장 자동화의 기초를 만든 기업이기도 하다. 엄청난 이력을 사실 저희는 이제 완성품만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이제 그
그 완성된 브랜드만 보잖아요. 뭐 그렇죠. 삼성전자면 삼성 딱 박혀 있는 것만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었던 이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다. 이 어떤 이력들이 있는지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에 대한 이야기로 해볼까요? 그럴까요? 뭐 그 전에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도 공장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게 네네. 로크웰이 우리나라에 진출한 게 1985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활약을 했었던 사업을 다시 하고 과거로 있어요. 돌아가세요. 네. 198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2002년도에 삼성전자의 디지털 사업부문 그 자동화 공정 사업부문을 인수했어요, 로크웰이. 그래서 삼성전자 사업부문을 인수해서 우리나라에서 네네.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쭉? 그걸 하고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왜 몰랐지? 그렇죠. 싶기도 우리는 모를 하네요. 수밖에 없죠. 네네. 우리가 뭐 공장 시설 이런 데 네.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하여튼 그런 이제 기업이고요. 이게 이제 공장 자동화 솔루션이라는 게 최근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얘기를 막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인더스트리 4.0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솔루션. 그래서 로크웰이 주장하는 게 이제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그냥 모든 솔루션을 다 연결한다 이겁니다. 예전에 제가 뭐 나이키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키가 잘하고 있는 게 디자이너가 신발을 디자인을 해서 그 디자인을 공장에서 뭐 자동화 시설에 생산을 하고 네. 그리고 그 그러니까 매장에다가 놓고 아니면은 뭐 요새는 온라인으로 많이 파니까 거기까지 하는 모든 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재고 관리가 쉽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잘 팔릴 것 같아라고 하면 이걸 막 생산해서 재고를 막 쌓아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팔릴 수도 있으면 이제 막 떨이도 해야 되고 막 맞아요. 그러면 네. 이제 손해는 안 보겠지만 그래서 막 좀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유행이다. 근데 한 몇 개 팔릴 것 같아라고 하면은 바로 싸가지고 만들어 갖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재고를 쌓아두지 않더라도 그렇죠.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 보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까 나이키 같은 경우가 이미 디자인되어 있는 뭐 신발이나 의류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재고가 0이에요. 하나도 네.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매장에다가 다시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놓는 데까지 4일이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매장에 갔는데 다 품절이래. 재고도 없대. 그런데 지금 오더를 넣으면 4일 뒤면 픽업할 수가 있다. 그렇죠.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어쨌든 이제 전체 이제 공장 자동화로 연결이 되면 단순히 생산뿐만이 아니고 경영 입장에서도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네네. 더 효율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 시대의 흐름이다. 그렇네요. 예.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그렇죠. 기업. 그래서 이제 로크웰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로크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는 브랜드, 알렌 브래들리라는 브랜드, 팩토리 톡이라는 브랜드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 네네. 이게 뭐 얼마 전까지는 사실 사업 분야가 간단했어요. 두 가지 사업 분야가 있었어요.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렇죠. 하드웨어 직접 공장 그 기계들 만드는 하드웨어 부분이 있고 네.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고. 근데 좀 전에 이제 그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라는 거를 이제 요새 구축을 해가지고 열심히 팔고 있는데 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 부분을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작년도 실적 발표하면서 네.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사업 부문을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하드웨어, 그러니까 장치, 그리고 소프트웨어나 제어 이런 부분이 있고 라이프 사이클 분야라는 걸 만들었어요. 라이프 사이클 사실 그렇게 와닿는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라이프 사이클은 이제 뭐 컨설팅부터 그리고 전문 서비스, 솔루션 제공, 유지 보수.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어떤 기업이 뭐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할 게 없다라고 해도 우리한테 와가지고 상담 받으면 우리가 그러면 이거 뭐 니네 공장 배치는 어떻게 하고 이런 기계를 사고 이런 솔루션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이거를 뭐 경영자는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이제 교육까지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자동화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로크웰로 올 수밖에 없게 만드네요. 네, 정말. 그렇죠. 그럼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제조업들이 옛날에는 진짜 대규모로 생산을 해서 팔았던 시대라면 지금은 소규모, 소량 생산, 다양한 니즈에 맞는 그쵸. 뭐 이런 거를 하려면 사실은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뭐 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하나가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 서비스 부분에 하나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요. 어떤 분사를 해서 이게 센시아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센시아라는 기업이 사실 로크웰이 2019년도에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한 거거든요. 네. 그 슐름베르거라는 기업 혹시 아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잘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만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미국의 유전 사업하는 기업이에요. 자원 관리하고. 이름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슐름베르거. 네, 슐름베르거. 좀 예, 이름도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이제 생산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탐사하고 시추하고 생산하는 뭐 그런 업체인데 얘네들하고 합작법인을 왜 설립을 했냐? 그 저기 셰일 오일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환경오염? 그리고 희소성, 희귀하다. 뭐 그거는 이제 뭐 굉장히 좀 환경적인 좋은 입장이고 네네. 그냥 사업 입장에서는 사업에 비용이거든 비용이 너무 많이 그쵸. 듭니다. 채굴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오일 같은 거 채굴 비용 별로 안 드는데 셰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탐사하고 채굴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수익성이 좀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계속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네. 분명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오일의 재고량은 많은데 예 이게 시추가 잘 안 되니까 비싸니까 막 도산도 했고 뭐 작년도에 이제 그 한번 큰 사태가 있었죠. 유가가 네. 마이너스를 가는. 맞아요. 예, 그러면서 막 줄도산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메이저 기업들 엑슨모빌이나 쉐브론한테 기회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맞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지금 올라왔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쪽이 재편이 되고 있는데 이 센시아라는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이냐면 석유랑 가스 사업 최초로 탐사부터 이 생산까지 모든 거를 다 자동화 솔루션을 만드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로봇이 막 탐사도 하러 가고 예, 거기서 뭐 사업성도 분석을 하고 그럼 여기 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시설도 그렇게 설치를 하고 그거 다 자동화를 시키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커넥티드 엔터프라이즈의 어떤 그 기름 버전이 그렇죠. 센시아라고 기름 보면 버전. 되겠네요. 네, 기름 버전. 되게 뭐 원유 버전? 가스 버전? 가스, 오일 버전 뭐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이제 일반 기업들도 굉장히 좀 저렴하게 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일어났던 거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뭐 일단 인건비도 많이 줄 거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통합 솔루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패키지로 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원래 패키지는 싼 거니까.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작할 때 2019년에 시작할 때부터 전 세계 80여 개국에 한 1,000여 명 직원을 두고서 시작을 했는데 네. 매출이 지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기대해 볼 만하고 어쨌든 이 오일 쪽 그러니까 사실 로크웰이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해요. 그렇네요. 네, 얘기를 뭐 듣고 일반 보니까. 제조기업 아까 뭐 제가 반도체도 말씀드렸고 뭐 자동차도 말씀드렸고 근데 뭐 최근에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네. 약 생산할 때도 사실은 있으면 좋겠죠. 어쨌든 공정 그 생산 설비가 필요한 네. 거니까. 네. 뭐 심지어 뭐 우리나라 요새 김밥 마는 기계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커피도 타주고요. 그렇죠. 커피도 심지어는 그 녹차가루 이렇게 저어주는 기계도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두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요. 점점 이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언제 사실은 잘릴지 모르는 오. 기계들이 다 인간을 대체하는 뭐 조금 그런 무섭네요. 이제 뭐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이제 로크웰 뭐 보면은 시가총액은 한 311억 달러, 35조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작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회계년도 매출이 한 63억 달러 정도 됩니다. 63억 달러. 네네. 시가총액 311억 달러, 매출 63억 달러면은 뭐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네, 코로나 이전에 사실 분기당 한 16억 달러에서 17억 달러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네. 코로나로 이제 살짝 줄어들었다가 그렇네요. 원래 이제 뭐 상승하기 전에 가장 이렇게 좀 움츠러든다고 요새 이렇게 팍팍팍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18억 달러 매출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업들 투자가 확산되면서 지난 분기에 수주 받은 거 매출이 아니고 네. 수주 받은 것만 20억 달러라 그래요. 수주 받은 규모만 20억 달러. 매출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러면은 이 그 올해 어떤 뭐 상하반기 통틀어서 실적이 엄청나게 기대감을 받아가고 기대감이 있겠네요. 되고 뭐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이런 기업들의 보복 소비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고요. 네네. 뭐 그러면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도 이제 실적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네네. 기존에 69억 달러에서 70억 달러를 올렸고 이 기업의 오퍼레이팅 마진이 한 20% 정도 나옵니다. 마진율이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네. 지금 뭐 사업도 한 100개 정도 넘는 나라에서 전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그리고 네. 직원 한 24,000명. 근데 미국이 매출이 60%면
나오고 미국에서의 매출이 제일 크네요. 네, 그리고 유럽에서 20%, 아시아에서 14%인데 미국은 미국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 뭐 저기 전기차 이런 걸로 매출이 또 올라갈 거고 네. 얘네들이 지금 유럽이나 중국 쪽에 굉장히 조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는데 제조 분야가 뭐 자동차, 반도체, 일반 제조업도 있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전체 매출의 한 25%. 그리고 이제 부분품이라고 해서 뭐 완제품을 만드는 게 부분 제품을 만드는 네. 뭐 그런 이제 프로세스형 제조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네. 이제 오일, 가스, 채굴, 뭐 금속, 화학 이런 게 전체 매출의 35%. 어허. 그리고 통합적으로 뭐 여러 가지 솔루션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분야는 뭐 음식료, 그러니까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걸 하이브리드 분야라고 말을 뭐 하고 얘네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네. 거죠. 뭐 다 토탈 서비스로 제공한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음식료, 생명과학, 그리고 재생에너지 분야 그런 게 이제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뭐 세 가지 다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뭐 주가를 보면 네. 그냥 이렇게 확 튀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이렇게 지금 보니까 주가 보니까 1년 동안 그냥 꾸준하게 잘 올라왔거든요. 물론 이제 뭐 주춤하는 순간들이 몇 번 있기는 한데 그런데 지금 주가는 꾸준하게 어쨌든 잘 올라서 274달러까지 네.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저희 촬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고 있는 만큼 주가 쭉 뭐 잘 갈 거다라고 그렇죠. 어느 정도 예상을 해봐도 뭐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빠질 때마다 사면은 충분히 좋은 뭐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자동화 솔루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장 말고 또 이제 다른 분야에서의 자동화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그렇고 다들 그렇지만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작은 회사도 많고 큰 회사도 많고 사무직이 뭐 공장에 비하면은 사실 뭐 비슷하겠나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무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히 뭐 이렇게 주식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중에도 사무직도 굉장히 많으시고 한데 네. 그래서 조만간 다 잘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기업을 보고. 지금 굉장히 자극적인 발언 하셨거든요. 네. 이 발언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게 점점 이제 뭐 책임을 뭐 제가 뭐 질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게 뭐냐면 네. 이 사무에도 이제 자동화의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업무가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정말 시시콜콜한 잡무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준다. 예,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적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도 있고, 뭐 매출, 뭐 액,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되게 루틴한 업무들이 사실은 많죠. 네네. 예, 우리가 사무직이 항상 이제 뭐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루틴한 업무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고민들을 하죠. 그러니까 뭐 제가 어린 이제 사원들이나 뭐 대리나 이런 이제 어린 직원들은 내가 진짜 이거 하려고 회사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 맞아요. 들어왔나? 예? 그런 얘기도 무슨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테디 연수가 혹시 많이 하는 생각 아닌가요? 저도 예전에 많이 했죠. 요새는 이제 또 이제 좀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요새 네. 이제 젊은 이제 분들은 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부정적인 이제 입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고 많이 했죠. 맞아요. 네. 이제 아버지 세대에서. 근데 요새는 뭐 그런 거 하는 거보다 사실은 또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취지는 좋아요. 이런 이제 루틴한 업무들을 다 이제 이 로봇이 대체를 해준다. 네.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줄어들겠죠.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그렇죠, 많아질 이제. 거라는 근데 거.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제 UiPath라는 이제 회사가 있어요. 얼마 전에 상장을 했고요. 상장할 때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왜 화제가 됐냐? 네.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팔고 이 기업을 샀다. 테슬라를 팔고 얘를 대신 샀다. 아크에 있는 모든 펀드에서 다 이 종목을 편입을 했어요. 그때 이제 조금 이제 테슬라 비중 조절했으니까 이제 원래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네네. 이제 여기 아크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을 뜯어보니까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네네. 이 RPA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업체가 UiPath예요. RPA 들어보셨나요? 그렇네요. RPA가 있네요. 네. 네,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이제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로봇을 이용한 업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이게
저희 회사에도 도입이 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지금 예, UiPath 기업, 뭐 우리나라의 뭐 이제 LG, 뭐 SK 이런 기업들에도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동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왜요? 그러니까 이 IT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자동화 실적 업데이트 뭐 하고 뭐 사업 업데이트 하고 이런 게 뭐 예전까지는 진짜 개발자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그런 걸 솔루션을 개발하면은 그렇죠. 맞춰가지고 막 했던 거라면 네. 지금은 그걸 되게 간편해졌어요. 그러니까 PC에다가 로봇을 깔아요. 네네. 로봇을 깔면 로봇을 이렇게 딱 하면은 그 로봇한테 이제 지금부터 내가 이런 작업을 할 거니까 앞으로 이런 루틴한 작업을 네가 앞으로 하면 돼라고 한 다음에 네. 그 작업을 제가 한번 해요. 아, 그러면 한번 로봇이 보여주면. 다음부터는 그 작업을 자기가 계속 하는 거죠. 와, 이거 진짜 편하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술이 점점 좋아져. 옛날에는 단순 반복.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뭐 데이터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를 정리를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이제 표출해라 네네. 정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하냐면 데이터를 다운 받아가지고 네. 분석을 하고 응. 예, 거기에 이제 머신러닝과 기술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판단을 해요. 아 이거는 뭐 어떤 거 같다. 오. 그런 다음에 뭐 회사 이제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이메일 같은데 로그인도 다 해서 네. 그거를 이제 자료를 메일로 보내요 담당자한테. 네, 그 판단할 수 좀 있는 사람. 무섭네요. 네, 그런 작업까지 이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세밀하고 디테일한 작업까지도 네네네. 이 로봇이 해줄 수 있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UiPath가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005년에 설립됐고 특이하게 또 이 회사는 루마니아 회사입니다. 루마니아 예. 회사요. 예, 루마니아의 약간 희망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조금 루마니아가 특이하네요. 네.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옛날에 이제 공산 정권 있다가 이제 네. 뭐 자유주의가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해서 루마니아에서 최초로 미국에다가 상장을 시킨 회사. 최초이자 마지막인가요, 혹시? 그건 뭐 그거- 모르겠죠. 네. 뭐 또 뭐 좋은 기업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창립자가 이제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이제 컴퓨터로 이제 돈을 버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 갔는데 네. 뭐 이렇게 썩 좋은 성과를 내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독립을 했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냥 뭐 별거 아닌 여러 가지 그냥 소프트웨어 솔루션 이제 업체를 이제 막 했는데 뭐 인도 고객,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고객을 한 명을 알게 되는데 그 고객이 네. 야 이런 거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시작한 게 이 RPA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그럼 뭐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인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네요. 조금 운이 되게 좋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 RPA라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오래된 회사들이 있었어요. 뭐 영국의 블루프리즘이라는 회사가 제일 유명하고 아 그래요? 예,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소프트웨어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네네. 그런데 그런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을 불과 한 3, 4년 만에 제끼고 예, 그 매출 비중 그러니까 마켓시어 1등으로 올라간 게 이제 이 UiPath라는 기업이에요. 그만큼 기술력이 독보적으로 강하다는 걸까요? 아니면 기술력은 비슷비슷한데 시장 장악률이 그냥 빠르게 올라간 건가요? 기술력도 굉장히 뭐 뛰어나다라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얘네들은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사용자 친화적인 예, 그런 이제 솔루션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그 사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고객들을 이제 먼저 선점을 해버리는 예,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 이게 이제 RPA를 이제 도입한 사례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창원시에서도 이 RPA를 도입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뭐에 도입을 했냐? 네. 이 코로나 검사자 현황 입력 업무를 예, 로봇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진짜 약간 사람이 하면 정말 힘들죠. 반복적이고 너무 힘들 것 예, 막 같거든요. 눈 아프고 막. 그러니까요. 예. 너무 방대한 그리고 그러다 보면 오류도 생길 수 있는데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해요. 사람이 하면은 분명히 오류가 많이 생길 수가 맞아요.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이런 컴퓨터가 한다고 오류가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뭐 뻥 나거나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뭐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정확성 있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뭐 이런 이제 RPA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창원시가 이제 도입을 해갖고 진단검사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딱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난 뭐 2주 동안 발생한 검사자에 대한 업무 처리 시간이
원래 이제 사람이 했을 때는 한 38시간, 39시간 걸리던 거를 한 25시간 정도로 많이 단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38시간 정도 걸리던 걸 25시간, 13시간 감축이 된 건가요? 예. 근데 뭔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줄어들지 않은 것 같은 이게 느낌? 단순 요 업무만 보면은 네. 그런데 이게 저기 있어요. 그 RPA UiPath RPA를 예전에 도입했던 기업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보험 청구 프로세스를 하는. 보험 청구 프로세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고가 나면 네, 보험사에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뭐 보상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요새 막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많잖아요. 요새 요새 뭐 대출 같은 것도 막 그냥 하면은 바로 맞아요. 옛날에는 막 다 서류 막 이만큼 써가지고 막 했다면 지금은 우리 그냥 앱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누르면 지가 막 심사 막 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좀 막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 청구 프로세스도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많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원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한다 그러면은 보험 청구 건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 청구 건수를 받고 그럼 또 이메일을 열고 뭐 인증을 막 해가지고 네. 데이터를 회사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그럼 회사의 기준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거 뭐지 몇 번에 해당되는 거다 찾아가지고 이건 이 케이스다. 이거 해서 이제 뭐 분류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업데이트해서 리뷰하고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제출하면은 승인 떨어지면 보험 청구가 되는 뭐 이런 이제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이거를 이제 RPA를 도입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보험 청구 이렇게 왔다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막 분석을 해가지고 이건 이런 케이스입니다. 딱 이제 먼저 하고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보고 그렇네 승인 누르면 또 이거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승인하면 바로 청구가 나가는. 그러면 이게 이제 중간에 사람이 어쨌든 개입이 되는 그렇죠. 그런 과정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4명이 뭐 한 달에 한 5,300건 정도 처리를 했었대요. 네네. 어떤 기업에서. 근데 이거를 4명에다가 로봇 4개를 붙인 거죠. 인당 하나씩. 네. 그렇게 했더니 한 달에 27,000건 정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진짜 5배. 5배가 훌쩍 뛰었네요. 예, 5배 능률 향상이고 연간에 33,000시간 정도를 절약할 수 있었다. 와, 이거는 솔직히 해야겠다. 기업 연간 입장에서. 33,000시간의 인건비로 따지면 뭐 시급 10,000원이라고 해도 이게 얼마죠? 돈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는데.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뭐 그런 이제 그러니까요. 것들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뭐 네.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일본에 이제 미쓰이 스미토 은행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가 한 2018년부터 이거를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RPA를 도입했더니 그 전년도 대비 1년 뒤에 350만 시간 근무 시간이 단축됐다고 합니다. 350만 예. 시간. 예. 엄청난 그렇죠. 절약이네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RPA의 최대 장점 뭘까요? 일단 시간 줄여준다는 얘기했고 또 인건비 줄여준다는 얘기했고 시간 돈 말고 또 뭐 줄여줄 게 있어요? 52시간에 걸리지 않죠. 아 새벽에도 할 수 있고 그렇네. 주말에도 할 수 있고 주말에 뭐 로봇 출근시켰다고 로봇한테 뭐 혼나지 않죠. 두 배 임금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소송 걸리지도 네. 않고. 근데 이런 게 이제 해외 쪽하고 일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더 필요한 거죠. 뭐 그러네. 해외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얘네들이 다 분석을 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새벽에 뭐 내가 출근을 안 해도 얘가 자동으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해서 나한테 뭐 이메일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으로 뭐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다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업무 비서가 있는데 52주 주 52주 근무제도 안 지켜도 되고 그렇죠. 또 인건비도 뭐 거의 이제 그 시스템 운용비 빼고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네. 정말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난 어떤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 오너다 이러면은 도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 한 명 쓰느니 예, 이거를 도입하면은 더 많은 일을 뭐 큰 불만 없이 해내니까. 예, 물론 이제 초기에 뭐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겠지만 물론 그거는 이제 UiPath가 친절하게 뭐 제품을 파니까 와서 이제 알려주고 예, 그렇게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저희 같은 사무직들은 정말 이제, 눈물겨운 네. 현실인데요. 제가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 서비스 자체는 너무 좋단 말이죠. 네네.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이 서비스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비용 RPA.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가 굉장히 많아서 네. 그거별로 굉장히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업 대 기업으로 하는 거니까 사실은 뭐 저희한테 뭐 공개된 내용들은 많이 없어요. 저도 뭐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네네. 예 근데 뭐
로봇 한 대당 뭐 해서 얼마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래서 그거는 뭐 아니면은 뭐 우리 회사에도 우리나라에도 UiPath가 있으니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면 네,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시랍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UiPath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과 많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포춘 10대 기업 중에 8곳과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500대 기업의 61%를 포함해서 네. 총 7,968개의 고객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7,968. 와, 거의 8,000개 8,000개 정도. 가까운.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2018년도에는 2,671사, 2019년에 6,094, 2020년에는 7,968개, 뭐 2020년에 10,000개 넘어가겠죠. 그렇네요. 그런 진짜. 식으로 이제 도입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가장 큰 뭐 특징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 개발해놨잖아요. 네네. 사람 많아지면 그냥 그대로 돈 더 많이 버는 거지.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얘네들은 되게 R&D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계속 기술이 고도화가 돼야 되니까 R&D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뭐 어느 정도 비용이라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고 매출은 계속 늘어날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요새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주가가 많이 빠르게 올라왔나요? 예, 그럼 최근에 주가는? 예, 네. 제가 한 2주, 3주 정도 전에 그 MT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네. 그때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오. 혹시 뭐 이제 우리 테드 연수께서 네.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혹시 사신 걸까요? 뭐 그건 아니겠죠. 캐시우드가 샀다 그러니까 막 샀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뭐 굉장히 뭐 좋은 기업들 뭐 제가 쭉 읽어드리면은 다 알 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어도비, 어프라이드 머티리얼, 쉐브론, 치폴레 멕시칸 그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CVS 헬스, 그리고 뭐 DHL, 타케다 제약, 우버 테크놀로지.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죠. 들어보면은 공통점도 별로 없고. 그렇네요. 네, 그런 분야들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은행, 하나은행 주로 쓰고 있고, 네네네. 현대자동차, LG그룹, SK텔레콤 뭐 이런 데도 UiPath가 들어가 있어요. 네네. 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쓰인다고 하니까 요즘에 그 은행 서비스도 굉장히 자동화가 잘 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핸드폰 뭐만 애플리케이션 하나면 사실 거의 제 입장에서는 뭐 은행에 갈 일이 없거든요. 저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UiPath 덕분에 뭐 가능한 건지. 뭐 UiPath 덕분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자동화라는 거는 이제 기업에서도 계속 했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대기업들은 사실은 그냥 IT 인력을 많이 뽑아서 IT가 개발을 막 해서 우리한테 특화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되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조금 작은 기업들은 어떻게 IT 인력을 내가 다 고용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솔루션을 이용을 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뭐 발전 과정이니까 갑자기 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이런 걸 도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RPA 시장이 뭐 올해만 한 20% 정도는 상승할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도 꾸준히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밝히기도 해서 앞으로 굉장히 좀 전망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장 자동화도 그렇지만 사무 자동화 솔루션도 굉장히 성장 전망이 긍정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보복 소비를 할 때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 자동화도 분명히 도입을 하게 될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어떤 사람들 인력들도 많이 생겨날 거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긴 한데 그래도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면서도 또 매출은 상당히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다양한 장점들을 꼽아 주셨습니다. 혹시 뭐 남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컬 오토메이션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 UiPath 같은 기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자동화가 진행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던 이제 인력 문제. 그게 뭐 진짜 뭐 모여서 일도 못 하고 네. 예, 여러 가지 뭐 그런 코로나 같은 것들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앞으로 그렇죠. 이 초점 자체가 이제 자동화로 많이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의 직원이 일하던 기업들이 앞으로는 한 100명이 일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있는 사람들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뭐 판단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계속 자동화를 시키는 과정으로 앞으로 가지 않을까. 우리 뭐 어릴 때 뭐 보던 뭐 우리의 미래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뭐 나중에는 로봇이 뭐 다 일하고 집에 뭐 로봇 가정부도 있고 뭐 영화 같은 맞아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사람은 그냥 이제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다 알아서 해주고 네, 네, 뭐 이런 맞아요. 이제 것들이 점점 빠르게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기에는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그런 기회를 포착해서 네. 예,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아, 참, 이 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듣고 나니까 진짜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체감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생각보다 이 바뀌는 세상이 뭔가 더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올 것 같아서 약간은 어떤 무서운 마음도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이 경기 회복 관련주들에 상당히 집중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경기 회복 관련주로 이런 어떤 자동화 솔루션 업체들을 주목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면서 로크웰 오토메이션 그리고 UiPath 이 두 가지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헤쳐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테디 연수와 함께하는 월급 루팡즈 시간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